자, 그러면은 이어가지고 문제 계속 풀어보도록 하죠. 지금 우리가 풀고 있는 건 2019년 국가직 7급 물리학 개론입니다. 리마스터죠. 리마스터를 강조를 해야 돼요. 자, 11번부터 이어가도록 하죠. 우리가 지난 시간에 뭐 유체역학 문제도 몇 문제 풀어봤고, 그쵸? 기습력까지 해봤고요. 그리고 유체역학도 했었고, 연력학도 좀 했었고, 이레너지 정리까지 했으니까 11번부터 15번까지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A가 타고 있는 우주선이 일정한 속도 0.6시. 자, 광속에 준하는 친구들이 나왔어요. 광속에 10% 정도 가면은, 30% 정도 가면은, 상대성 이론 효과가 나타나죠. 자, 특수 상대성 이론이랑 일반 상대성 이론, 릴러티비티라고 하는데, 왜 또 하필 설정된 색이 빨간, 됐다. 상대성 이론 잠깐 설명을 드리면은, 상대성 이론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눠요. 아인슈타인이 1905년에 발표했던 특수 상대성 이론, 특수 상대성 이론이 있고요. 그리고 일반 10년 정도 고민하다가 튀어나온 1915년에 발표한 일반 상대성 이론이 있습니다. 이런 내용은 다른 분들 얘기 안 해주시죠? 카피 강의 아니라니까. 자, 카피 강의라고 하면 약간 좀 서운하죠. 제가 강사짬이 좀 있는데. 별 수 없죠, 뭐. 똑같았다면은 다시 처음부터 하는 게 맞죠. 자, 특수상대성 이론 같은 경우에는 시험 문제, 우리한테는 시험 문제, 그 논문 내용이 중요한 게 아니고 시험 문제 뭐가 나오는지가 중요하잖아. 특수상대성 이론 문제는 몇 가지 안 돼요. 자, 첫 번째, 상대성 이론에서 문제가 나올 수 있는 거는 두 가지 가정을 물어봅니다. 요즘은 두 가지 사실로도 가르치는데, 첫 번째는 광속 불변의 원리, 두 번째는 상대성 원리. 두 가지 원리를 물어보는 시험 문제가 출제가 되고요. 진입판별로. 두 번째, 이 두 가지 가정에 의해서 창출되는 몇 가지 효과들이 있어요. 첫 번째는 시간 팽창, 시간 지연 효과, 그 다음 길이 수축 효과, 그 다음에 질량 증대도 있는데 질량 증대는 아직 시험 문제 출제된 게 없습니다. 그 다음에 E는 델타 MC 제곱. 이 세 가지가 출제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이거 어떻게 출제되느냐? 이거는 상대적으로 시간이 빨리가 늦게가, 길이가 줄어들어 늘어나, 이런 거 물어보는 진입판별 문제 유형이 있고요. 아니면 11번처럼 직접 푸는 문제가 있어요. 직접 로렌츠 변환을 시키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 로렌츠 변환 문제는 2015년 고졸 경채 시험에서 20번으로 한번 출제된 적이 있습니다. 참고하시고, 그 다음에 그렇다고 고졸 경채 보시라는 얘기 아니에요. 고졸 경채 시험은 7급에 비하면은 쉽습니다. 이런 게 이제 특수 상대성 이론에서 나오게 됩니다. 세 번째 유형은 뭐냐면은 일반 상대론이랑 섞어서 나오는 경우가 있어. 어떤 경우냐면은 시간 팽창 현상이 뭐 특수 상대성 이론에서만 일어나니 아니면 일반 상대성 이론에서 일어나니, 뭐 그런 거 물어보는 거 있어. 일반 상대성 이론에서 나오는 거는 등가 원리. 가속에 의한 중력과 실제 중력을 우리는 구별할 수 없다. 등가 원리. 그 다음에 질량을 가진 물체는 공간을 휘게 한다. 이거까지 해가지고 이런 것들이 시험 문제에 주로 출제가 돼요. 11번 같은 경우에는 상대성 이론 파트의 특수 상대성 이론에 2번에 직접 계산, 로렌츠 변환을 직접 계산하는 문제가 출제가 된 겁니다. 난이도를 좀 높인 거지. 상대성 이론 같은 경우에는요, 공구 개정 교육 과정에 도입이 됐어요. 그래서 그때는 1단원, 시공간과 우주라는 대단원에 있었고, 그리고 1호, 현재 교육 과정에서는 특수 상대성 이론만 물리학 1에 남아있고, 일반 상대성 이론은 물리 2로 격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교과서 보실 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하지만 우리는 계산할 때 필요한 거는 로렌츠 변환식만 있으면 되겠죠. 자, A가 측정한 여행 시간이 우주선 내부 시계, 내부 시계입니다. 내부 시계가 기준이 되겠죠. 20년이라면 지구에 있는 B가 지구의 시계로 측정한 여행 시간은 얼마인가? 그럼 로렌츠 변환 시켜주면 되죠. 시간 지연 현상이니까. 기준이 20년이니까 루트 1 마이너스 제곱 1 마이너스 c제곱분의 v제곱 해주면 되는데, 광속의 몇 배다? 60%다. 그러면 0.36 v제곱이니까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c제곱은 약분되지? 왜냐면 여기 뒤에 c제곱이 이렇게 단위처럼 약분이 되지? 그러면 루트 0, 이건 이제 외우겠다. 20 이렇게 돼가지고 얘는 0.8분의 20이니까 얘는 어떻게 해? 8분의 200이죠. 그러면은 8, 2, 16, 8, 5, 40 해서 25년. 답은 4년이 되겠습니다. 자, 우리는 시간이 팽창한다는 걸 알아요.
시간이 지연된다는 걸 알아. 근데 1번으로 찍으면 돼야 하는데 1번 찍으면 바보예요. 1번 찍으면 이건 개념 공부를 아예 안 한 겁니다. 1번으로 가면 안 돼요. 1번으로 가는 건 진짜 바보 같은 짓이에요. 그 시간이 변한다는 사실도 알고 있지. 그러니까 1번과 2번으로 찍으면 안 돼. 찍더라도 3번과 4번으로 찍자. 그렇게 우리는 약속을 합시다. 근데 제 수업 들으셨으면 아마 로렌츠 변환도 쉽게 하실 거예요. 자, 길이가 그 우주선 내부, 그러니까 상대성 이론 이거 잠깐 정리해드리면은 이 두 가지 길이 수축, 그 시간 지연 현상 정리해드리면은 우주선 안의 시간은 우주선 밖의 시간보다 천천히 간다. 그리고 길이 수축 말씀드리면은 우주선 내부에서 밖에 있는 물체를 보면 길이가 짧아 보인다. 휙휙 지나가니까라고 외우시면 될 것 같습니다. 됐죠? 자, 이렇게 정리를 해서 11번도 무난하게 풀어드렸습니다. 자, 답은 4번이 4번이 맞고요. 네. 12번 가겠습니다. 12번. 자, 진공 중에 위치한 두 개의 무한한 도체 평행판, 평행판 나왔어요. 그럼 전기 파트라는 걸 알겠죠? 전하가 각각 시그마와 마이너스 시그마의 밀도로 고르게 대전되어 있다. 자, 고르게 유니폼하게 있다는 조건이 있어. 자, 무한 평면판에 균일하게 대전된 밀도, 전하 밀도에 의한 전기장은 어떻게 돼요? 이 공식 있죠? 이 엡실론 분의 시그마. 이거 뭘로 유도돼? 가우스 법칙. 가우스 법칙으로 균일하게 대전된 그 도체판 잡으시고 가우스면 원통으로 잡으셔가지고 계산하면 되죠. 이건 제가 전자기 파트에서 계산해 드렸으니까 여기서 직접 유도는 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맞다, 이 리마스터지. 개념 링크를 걸어드리도록 할게요. 개념 링크를 걸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7급 보시는 분들, 7급 보시는 분들은 이거를 외우고 계셔야겠죠. 네, 이거를 외우고 계시길 바랍니다. 무한한 평행판 축전기에서, 무한한 평면판에서 균일한 전하가 만드는 전기장은 거리에 의존하지 않아요. 다만 전하 밀도에 정확히 비례할 뿐입니다. 자, A, B, C 영역의 전기장의 크기래요. 자, A 봅시다. A부터 한번 계산해 볼까요? A부터 계산해 보면은 일단 얘에 대한 게 있겠죠. 얘에 대한 게 있고 얘에 있는 게 있는데 거리에 의존해야 하네. 거리에 의존하는 게 없어요. 오로지 전기장은 뭐에만 의존해? 전하 밀도에만 의존한다. 그래서 A 같은 경우에는 이 플러스 전하 밀도에 의해서 생기는 친구 하나랑, 그리고 이 마이너스에 의해 생기는 친구 하나가 있겠죠. 그래서 얘는 0이네. 3번과 4번은 탈락. C번도 자연스럽게 0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추론할 수 있겠죠. C번도 자연스럽게 0이라는 사실을 추론할 수 있어요. 근데 B번 뭐죠? B번에 우리가 여기에 시험 전화 하나를 올려놨다고 생각을 해보자고. 그러면은 얘는 얘를 어떻게 돼? 밀겠지? 얘는 얘를 당기겠지? 그럼 얘의 2배가 되겠지. 그치? 그래서 답은 1번으로 가주시면 됩니다. 됐지? 그럼 B번도, 이건 A고 B번도 한번 식으로 써볼까요? B번도 이는 플러스에 의한 전기장 더하기 마이너스에 의한 거. 그래서 얘 0. 얘는 2배.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여기에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될 건 뭐야? 전기장의 정의지? 전기장의 정의는 단위 전하가 받는요. 그러니까 단위 전하를 여기다 넣어보면 돼. 먼저 A에다 딱 넣어봐. 그러면은 시험 전하 A 플러스 1짜리가 여기 하나 딱 있으면 어떻게 돼? 이 플러스 짜리는 얘를 당길 테고, 밀어낼 테고, 마이너스는 당길 거지? 그런 식으로 고민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플러스가 있으면 얘는 플러스 시그마는 얘를 밀고 마이너스 시그마를 당길 거잖아. 근데 거리에 무관하니까 동등한 힘이 작용하지. 여기서도 마찬가지고. 얘는 얘를 당기고, 얘는 얘를 밀고. 그런 식으로. 근데 여기서는 얘는 얘를 밀고, 얘는 당기고. 그러니까 얘는 힘이 2배.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상당히 직관적인 문제죠. 자, 그래서 전기장의 정의는 단위 전하가 받는 힘이니까, 이건 제가 개념 강의 링크 걸어드릴게요. 단위 전하가 받는 힘이니까 테스트 차지를 1 플러스 1째를 놓아서 힘의 방향을 결정하면은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내용이다. 네, 그렇게 파악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상당히 재밌는 문제네요. 네, 이런 문제는 틀리면 안 되겠죠. 그럼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13번입니다. 자, 그림은 무한히 긴 직선 노선에 의해 일정한 전류가 흐르는 것을 나타낸 거래요.
도선으로부터 거리가 1m 떨어진 곳의 전기장 세기를 B1, 거리가 2m 떨어진 곳의 자기장 세기를 B2라고 할 때 B1 내 B2를 물어봤어요. 자, 직선 도선에 의한 전류죠. 우리가 그 도선에 의한 전류는 이 웨르스테드 시험, 웨르스테드 실험으로부터 유명해졌는데 그 세 가지 케이스가 있습니다. 세 가지 케이스. 도선에 의한 전류 첫 번째는 직선 도선, 리니어가 있고요. 두 번째는 서큘러, 원형 도선이 있고요. 세 번째는 솔레노이드가 있는데 요즘 솔레노이드가 잘 나오는 추세는 아닙니다. 주로 직선이나 원형 또는 고리가 많이 나오는 추세고요. 솔레노이드는 그렇게까지 나오는, 오히려 솔레노이드는 변압기로 어렵게 출제되는 문제가 유행하던 시절이 있었지. 여기서 중요한 건 뭐다? 이 직선 도선, 근데 이 문제는 지금 1번 케이스, 직선 도선에 의한 그 문제를 물어봤습니다. 자, 직선 도선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돼? 전기장이 뭐에 비례한다? R분의 1에 비례한다까지 알고 계시면은 이거는 공구 개정 교육 과정에 들어가신 거고요. 7차 교육 공구 이전에 7차 개정이나 7차 교육 과정에서 배우셨던 분들은 아마 이 식을 완전하게 알고 계실 겁니다. R분의 I 이런 식으로 완전하게 알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이 자기장이라는 건 전류와 거리에 의한 함수로 나타나진다. 그래서 7급 보시는 분들은 뭐까지 아셔야 된다? 이 R이 아니라 R분의 I에 비례한다까지 알고 계셔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자, 원형이랑 솔레노이드는 나오면 그때그때 제가 또 추가적으로 코멘트를 달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1m 떨어져 있고 2m 떨어져 있지? 근데 같은 도선이니까 전류값은 똑같잖아. 그럼 몇 대 몇이겠어? 자연스럽게 B1 대 B2는 1대 2가 되겠지? 거리가 죄송합니다. 2대 1이 되겠지? 반비례니까. 그쵸? 반비례니까 2대 1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답은 2번이 맞네요. 네, 2번이 맞습니다. 자, 이 문제는 저는 이렇게 주구장창 설명을 드렸는데요. 이렇게 막 현란하게 해설을 해드렸는데 여러분께서는 이 문제 푸는데 거의 몇 초 단위로 푸셔야 됩니다. 쭉 읽어보고 전류 통제되어 있고 거리가 1대2니까 자기장색이 2대1 딱 이렇게 나오셔야 돼요. 그렇게 나오는 것까지 목표로 해서 열심히 공부해 보도록 합시다. 자, 넘어갈게요. 자, 벌써 14번입니다. 왜 안 나오나 했다. 자, 등가속도 직선 운동인데 이거는 박스 문제와 함께 제가 해설하기를 별로 꺼려하는 문제죠. 굳이 제가 이 문제는 해설을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제 해설하지 않을 거고 여러분께서 한번 풀어보시고 약간 이상한 내용이 있으면 댓글로 물어보세요. 그럼 뭐 제가 AS 파트에 올려드리든 아니면은 뭐 어디에 올려드리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5번으로 바로 이동해보죠. 15번으로 바로 이동해보죠. 자, 비저항과 부피와 같은 원기둥 모양의 구리도선 AB의 길이가 2대3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2대3이라고 나와 있고요. 두 도선의 저항은 RA, RB다. 자, RA 대 RB는 얼마인가? 우리는 저항에 대한 식을 알고 있죠. 그 열저항과 전기저항에 대한 식을 모두 알고 있는데 이 전기저항 같은 경우에는 식이 어떻게 돼요? 비저항이라는 물질 고유의 값에 비례하고 그 면적이 넓으면 넓을수록 저항이 줄어들죠. 그리고 길이가 길면 길수록 저항이 늘어나게 됩니다. 이렇게 되죠. 자, 근데 부피가 똑같대요. 원기둥인데 부피가 똑같은데 길이비가 2대3이래. 길이비가 2대3이래. 길이비가 2대3인데 부피가 똑같으려면은 면적비는, 아래 면적비는 몇 대 몇이어야 돼요? 길이비가 2대3이니까 면적비는 3대2여야겠지? 3대2. 그러면은 RA는 어떻게 되니? RA는 비저항이 같다고 했으니까 비저항 그냥 로라고 쓸게요. 면적은 2배. 면적은 2배고 길이가 2배지. 길이가 2배고 면적은 3배.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B 같은 경우에는 B 같은 경우에는 3분의 2지 2분의 3이지 2분의 3 그러면은 4대 9대 4대 9지 2 곱하기 2대 3 곱하기 3이니까 4대 9가 되죠. 이렇게 풀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결국 이 식 이용하는 거니까 이 식을 알고 있니? 이 문제의 출제 의도는 저항과 비저항의 관계를 알고 있니? 라는 질문이고요. 자, 한 가지 복습하고 가죠. 이 비저항이라는 게 뭐의 역수야? 비저항이라는 거는 시그마, 이 컨덕티비티, 전도도에 대해 역수지? 컨덕티비티의 역수죠. 이것까지 파악을 하고 계시면 저항은 다 알고 계신다 라고 말해도 딱히 문제가 될 건 없습니다.
자, 되셨죠? 자, 이렇게 해가지고 15번까지 한번 같이 풀어봤네요. 14번은 물론 제가 날로 먹었습니다만 14번은 제가 해설할 건 아닌 것 같아요. 14번은 여러분께서 풀어보시고요. 자, 그러면은 다음 시간에 잠깐 쉬었다가 16번부터 20번까지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잠시 후에 뵙도록 할게요.